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존경하는 이고르 미하일로비치 다닐로프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고르 미하일로비치, 지난 방송에서 우리는 현재 기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직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지표와 그래프가 진짜 문제는 아직 오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단지 산란광, 즉 외부 우주적 영향의 영역에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진짜 문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직 주기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외부 우주적 영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기회는 꽤나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들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다면, 그리고 세르펠에 맞설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이런 점을 언급하셨죠? 바로 이 해결책, 이 방패, 외부 우주적 영향으로부터의 우산에 대해 말입니다. 이 해결책의 근본에는 바로 아이키도, 원리와 준호의 양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원리에 대해 우리 시청자들 사이에서 많은 생각과 질문, 오해가 생겼습니다. 아이키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은 이 원리가 무엇인가요? 아이키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 말이죠. 비유적인 표현이자 우선 좀 더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여러 문제들로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원리란 무엇일까요? 아이키도입니다. 그 자체로 상대방의 힘과 질량을 나를 향해 오는 그 힘을 이용해서 나는 단지 그것을 방향만 바꿔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힘을 상대방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이죠. 즉 상대방의 힘과 질량을 이용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기후 문제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외부 우주로부터 우리 행성과 태양계 내 다른 행성들에 미치는 영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행성, 즉 지구의 핵으로 추가적인 에너지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에너지가 방출되고 변환되며 엔트로피로 인해 막대한 양의 열이 발생하여 마그마를 가열합니다. 이로 인해 외핵이 매우 강하게 녹아 마그마의 양이 많아지고 더 유동적이고 액체 상태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주전자 끓는 현상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생기고 우리는 그 결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이미 상당히 많은 신부 초점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행성 내부의 그 부드럽고 액체 상태의 환경에서는 원래 지진이 일어날 수 없는데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끓는 과정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외부 우주적 영향에 무엇을 대항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그것은 에너지. 이것은 우리에게 도달하는 방사선이며 과도한 에너지, 과도한 열로 변환됩니다. 우리는 이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 동등하거나 더 강한 힘의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맞죠? 우리를 향해 오는 그 영향에 맞서 최소한의 방어라도 하려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선가 찾아내거나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행성에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영역 전체를 봐도 외부 영향에 맞설 만큼의 에너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는 아이키도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즉, 그 거대한 힘을 그 힘 자체에 맞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왜 그것이 오직 이 외부 우주적 영향이 행성에 작용하는 동안에만 효과가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즉, 우리가 인류로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실제로 하나로 뭉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통합과학센터를 만들고 우리 과학자들에게 모든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해낼 수 있다면 말이죠. 결국에는 이 방패를 만들어
실제로 우리 행성을 구할 수 있다면 그 방패는 네가 이미 말했듯이 이 영향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작동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힘을 우리에게 가해지는 이 영향에 맞서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이론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이해는 있지만 경험과 실전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고르 미하일로비치.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명이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발전 단계로 넘어가려면 12,000년 주기를 기다려야 하고 여섯 번째 발전 단계에 들어가려면 24,000년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생겼는데 아이키도 원리에 기반한 그 방패가 새로운 주기에서도 계속 작동해서 우리 행성을 계속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런 장치가 꼭 필요한가요? 물론 그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명으로서 인류로서 해결책을 찾아내고 그것을 만들 수 있다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번, 그러니까 외부의 위협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문명이 될 수 있다면 그런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해결책을 찾는다면 말이죠. 왜일까요?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걸까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모든 행성, 모든 별, 모든 은하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인류로서 일정 수준의 발전에 도달했고 물리학 같은 분야에서 조금씩 무언가를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는 일에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것이 외부의 영향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 영향은 우주의 깊은 곳에서 오지만 모두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이해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이 세계 우리의 우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해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는 별이 타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리고 우리와 같은 행성도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할 수 있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같은 물리 법칙에 따르면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매만 2000년마다 충전해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미있게도 이것은 물론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많은 이해를 뒤흔들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올바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예를 들어 모든 의심을 잠시 접어두고 단순히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태양만 관찰해봐도 실제로는 태양이 수십억 년 동안 이미 조금은 타버리고 변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들, 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이 크고 거대하게 느껴지지만 알아야 할 것은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 행성에게도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이 처한 조건들을 고려하면 어쨌든 추가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생명을 주는 에너지 말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과도 같습니다. 좀 더 쉽게 답하자면 이것이 어디서 왜 생기는지 이해하기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발전 단계에 있는 우리 즉 인류 전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기는 파괴적입니다. 왜일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바다에 문제가 있고 또다시 우리는 이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원시인 것 같아서 10에서 20kg이나 되는 금괴가 우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금괴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금이라면 보통 좋은 것이고 기회이기도 하며 값비싼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것은 발전된 문명에서 값비싼 것이고 발전된 문명에서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은
원시인 수준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해로운 꽤 무거운 금속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냥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그렇게 무거운 것이 높은 곳에서 우리 위로 떨어지는 상황에 적응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덩이에 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인류의 발전 수준, 즉 문명의 첫 번째 단계만 보더라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우리는 금의 가치를 알고 있고 적어도 지금처럼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구덩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옆에 서서 우리의 창고가 금으로 가득 차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를 들어 1000년 동안 문명의 4번째 단계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5번째 단계에 진입하려면 다음 주기 적어도만 2000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힘, 이 에너지가 우리가 5번째 단계로 나아가거나 맞게 말하면 5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이르니까요. 우리는 적어도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고르 미하일로비치. 해결책이 오직 양자 효과의 원리에만 제한될 수 있나요? 제논의 원리 말인가요? 성공적으로 진행된 연구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 연구를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전 지구적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확장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했던 것 그리고 특정 효과를 냈던 장비는 기후 변화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 완화 효과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더 심각하게 일어났어야 할 일들이 있었죠. 더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일어나긴 했죠.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확장한다면 확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비교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미 말기 단계라서, 즉 더 이상 희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그에게 진통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단순히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혹은 그 통증이 완화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나을까요? 낫지 않습니다.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확장해서 사용해도 약간은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증상의 날카로움은 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증상 자체는 남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드러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영양은 전처럼 행성 내부로 계속 침투하며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즉 질병은 계속 악화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풍선을 잡고 계속해서 불고 있다고 말이죠. 풍선은 점점 커지며 삐걱거리다 결국 터져버립니다. 왜일까요? 내부의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행성에 닥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물리학입니다. 끓는 주전자에 대해 이야기했듯이 상상해 보세요. 물이 가득 찬 주전자를 불 위에 올리면 이제 데워지면 기포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첫 번째 기포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것이 바로 2023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단지 데워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네, 주전자에서 나오는 열기는 느껴지지만 물은 아직 본격적으로 끓으려는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첫 번째 기포들이 하나둘 올라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기포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완전히 끓고 아주 세차게 끓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증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통 만약 뚜껑이 예를 들어 주전자를 완전히 밀폐한다면 그 뚜껑이 들썩거리거나 심지어 완전히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맞죠? 여기서도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 효과, 예를 들어 양자 제논 효과라고 하는데 그 원리에 따르면 사용된 것은 단지
쉽게 말해 우리가 떠나기 전에 잠깐의 가벼운 완화만을 줄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깊은 착각에 빠뜨리고 마치 모든 것이 괜찮아지고 뭔가가 나아지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되기는커녕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구 규모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검증되었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은 이 효과와 이러한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줍니다. 또한 우리가 말했듯이 아이키도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강조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뭔가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각자 우리의 선택, 의지, 열망, 그리고 사람들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즉 우리가 끌어오르는 주전자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해한다면 무언가 행동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취할 수 있다면 여기에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된 중심을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거나 최소한 모든 정치인들이 현재 상황의 복잡함을 이해하고 무언가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뭔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좋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확신합니다. 대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증상들을 없애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제논의 양자 효과에서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대기와 지구 전체가 어떻게 행동할지, 만약 이것을 지구 전체 규모로 확장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이죠. 만약 우리가 실수한다면요,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봐요. 모든 게 그럴 수도 있다 수준이에요. 그런데 반대 효과라는 게 무슨 뜻이죠? 반대 효과란 고통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그 고통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들이 훨씬 더 빨리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인류로서 아직 연구되지 않은 것들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눈먼 새끼 고양이처럼 이 깊은 어둠 속을 지나가려고 애쓰고 있어요. 게다가 누군가가 우리를 막대기로 때리기까지 하죠. 이해하겠어요? 모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해서 모든 게 손으로 더듬으며 있는 가능성에 의존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조차도 매우 제한적이고 지금은 더더욱 제한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특정한 필요성이 생겼어요. 이거는 그 미시세계, 즉 미시세계를 연구하고 관찰하며 특정 실험을 세팅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죠. 오늘날에는 잘 알려진 이유들로 인해 그 장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장비를 다른 지역에서 찾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실험을 진행하는 데에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 청구서의 금액이 너무 커서 우리가 집도, 자금도, 사업도 모두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런 조건에서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자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시 이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과 실제는 종종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점점 더 모호해집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부사항이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전부요. 이 모든 게 사소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적인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 일정한 이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가설입니다. 사실 이건 가설도 아니고 이론입니다. 네, 어쩌면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든 인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일어나는 사건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전자를 끓이고 있다고 해봅시다.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열 공급을 끌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주전자를 액체 질소로 부을 수는 있습니다. 뭐 이해하시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전자가 급격히 냉각되고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 이 차가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가 계속 공급되는 동안에는요. 공급되는 동안에요. 아래쪽에서 이 열이 계속 올라올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차가움을 예를 들어 같은 주전자에서 유지할 수 있고 주전자는 끓지 않을 것이며 뚜껑이 날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 뚜껑이 날아가는 현상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풍선과 같습니다. 우리는 순전히 사고 실험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 풍선을 불었고 결국 터졌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 번 검증된 사실이고 모두가 이해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풍선을 끝없이 불면 결국에는 터질 것이라는 것을요. 풍선은 끝없이 부풀어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신부 초점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각각의 신부 초점 지진은 그 등가로 볼 때 동시에 지하에서 폭발하는 수많은 핵폭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것에 더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뜻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이러한 신부 초점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오래전에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부 초점 지진의 수가 급격하게 재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즉 끌어오르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거품이 많아질수록 이러한 공동현상, 캐비테이션 효과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얼마 전, 며칠 전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우리 좋은 친구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똑똑한 분이죠. 그분은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심지어 우리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만약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책임지려고 하십니다. 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는 곧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론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죠. 정부는 그저 금지하는 것밖에 할 수 없고 이 과정에 깊이 관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학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조차도 이해하는데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세상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필요한 장비를 찾아서 이른바 이론적으로는 빙하기 효과를 이용해 현재 벌어지는 사건들을 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시도해 볼 수 있다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급격한 한랭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한 무한에 가까운 엄청난 양의 추위, 즉 우주의 추위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액체 헬륨보다도 더 차갑습니다. 즉 실제로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도해 본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그것은 1000년 동안 지속되는 전 지구적 빙하기를 의미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낙관적인 관점으로 봐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즉 며칠이나 몇 달 만에 전체 인구의 99%가 사망할 것입니다. 뭐 어쩌면 1%는 어떤 식으로든 적응할 수도 있겠죠. 저도 잘 모르겠지만 벙커라든지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말이죠.
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른답게 논의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비축을 해두더라도 그것들은 아주 빠르게 바닥날 것입니다. 우리는 전기도 가스도 어떤 수단도 없이 남게 될 것입니다. 밖에 기온이 영하 50도, 영하 70도일 때 말이죠. 게다가 대기 중 산소량 감소 등 우리의 대기에 일어날 작은 변화들도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즉, 생존 자체가 크게 의심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즉, 세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현대 기술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활용해 최소한 동굴 깊은 곳에서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류가 보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도 인류가 살아남고 인류의 종이 이 행성에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겉보기에는 미친 듯한 이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나마 남은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답입니다. 삶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 자신의 삶,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자녀와 손주들의 삶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심지어 과학자들조차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심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들은 기후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쓰라리고 복잡한 진실입니다. 이렇게 대안적인 선택지들까지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해보면 결국 사람들을 위한 창조적인 사회가 가장 좋고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결핍도 이건 역설이 아니라 그건 정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지키고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창조적인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실제로 이 방패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얻고 과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건 정말 이게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이해합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력과 그들이 익숙해진 환경, 따뜻한 목욕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통치자들 외에도 정말 똑똑하고 교육받은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인 사회의 이점과 그것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역설입니다. 아니, 이건 역설도 아니고 정말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정말 초현실적이에요. 달리 말할 수가 없네요. 정말로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이 문제에 깊이 몰두해 있고 그걸 철저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수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 건 당연하죠. 우리 친구 자원봉사자들도 이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일에 참여했고 연구했고 여러 해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보고 관찰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왜 정상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똑같은 그래프를 보고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왜 그걸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창조적인 사회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걸까요? 그 사회가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도 말이죠. 이건 소비자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것인데요. 그리고 봐요. 또 하나 정말 신기한 상황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런 상황이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자주 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당신도 많은 우리 친구들처럼 그거 직접 목격했죠. 어느 나라가 더 나아요? 어디로 이사 가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위험한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돼 있어요. 자기 집,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직장까지도요.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각오가 돼 있죠. 하지만 창조적인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는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것에 대해 알리는 것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인 일인데 말이죠. 우리는 단지 사람들에게 알리면 됩니다. 나가서 이야기하며 소통해서 말이죠. 알려야 돼요. 설득해야죠. 바보라도 멍청이라도 설득해서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바보라도 이게 자기한테 이득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고 모두에게 이게 자동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인 일이 돼요. 사실 이 물결을 빠르게 확산시켜서 아주 빨리 해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몇 년째 창조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네, 많은 것을 이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창조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룬 것은 오늘날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이건 역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다른 나라에서 백지 상태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든 심지어 아프리카라도 가장 힘든 환경으로 이주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간단한 일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러분? 인류에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왜 우리는 이럴까요? 이건 정말로 수수께끼입니다. 그래도 아직 준비가 되어 있고 창조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아이디어, 즉 인류가 1000년에 걸쳐서라도 문명의 4번째 발전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고 있다는 점도 정말 기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영감을 주는 비지점이고 우리가 지향하고 싶은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 창조적 사회의 참가자들, 알라트라 운동의 참가자들은 적어도 이런 목표, 즉 문명의 4번째 발전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고 최대한 꿈꾸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죠. 만약 인류가 스스로 목표를 세운다면 말이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왜 안 되겠어요?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이든 만약 자신에게 목표를 세우고 그것이 그의 존재에서 지배적인 이미지이자 진정한 목표가 된다면 한 인간의 삶 동안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가능합니다. 가우타마가 이를 증명했고 그의 많은 추종자들도 인간이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문명으로서 1000년 안에 4번째 발전 단계를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현실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문명이 될 수 없을까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적어도 천사가 되는 것부터요. 최소한의 목표죠. 아니, 이건 각자의 과제예요. 알다시피 지금의 모든 상황과 우리가 처한 조건들을 보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환경에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우주의 법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모든 정상적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결국 사후의 운명을 신경 쓰는 것이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무엇을 이루든 심지어 창조적인 사회를 만든다 해도 결국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